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칼럼 올라오는 날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확인해보고 다음 편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 대선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정책 관련주들 뭐 간단히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는 쉬었다. 최근에 계속 제가 쉬어가지고 이상할 게 없다.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말씀드렸는데 살짝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더 건강하게 더 많이 갈 수 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5,800 요 구간을 흔들기 정도는 나와서 이탈하다가 회복해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서 쉬어도 되고 다 좋다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이탈했습니다. 자, 이유는 전일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상승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느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떠한 시세 조작 혐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이제 산유국들 오펙 플러스에다가 증산을 좀 해라. 그래서 국제 유가를 좀 조절을 하자.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고 있으니까 조절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산유국이 아니 우리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우리가 증산해서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서 추후에 내년 정도에 공급 과잉이 돼서 유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오펙 플러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은 또 시장에 또 충격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럼 어떤 조치를 했느냐? 지표를 봤더니 원유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이 슬그머니 주춤하게 되는데 여기에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공급하겠다라는 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냥 증산하면 되는 부분이고 전략 비축유를 풀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둘 다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즉 산유국에서 증산 추가적으로 생산 안 하면 미국에서 그냥 석유를 풀면 된다 이거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미국은 70달러 위쪽으로 올라가서 유가가 원유 가격이 유지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셰일유를 계속 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이든은 석유를 본인들이 생각해서 유가를 낮출 의도가 없다. 그런데 산유국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은 충분히 이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내비추 그 정도 속내는 내비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알아서 하길 바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최근에 미중 갈등 부분이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미중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동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타이밍에 공동 선언이 나왔다. 양국이 그래도 이견에 차이는 있지만 협력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씨앗이 싹 트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또 원유 쪽을 유가 쪽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일부는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 미중 갈등 같은 부분도 씨앗 정도는 싹트고 있는 거죠. 해소될 그런 정도도 이제 시장에서는 또 향후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씨앗 정도는 심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중 갈등의 해소의 가능성이 조금 열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해소된 건 없습니다. 갈등의 해소될 가능성이 열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라는 거. 대신 미증시는 쉴 타이밍에 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만기일까지는 사실 크게 기대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방향과 윗방향 다 말씀드렸는데 위아래 밴드를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2900 두들기러 내려가니까 이거 밑으로 열리는 거 아니야 생각하신 분들 있었을 텐데 개파락 나오고 아래쪽 살짝 흔든 다음에 결국에는 2900, 2, 30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던 하단 부분. 정확하게는 이 코스피 200 지수로 385 구간인데 385.97이니까 386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원하는 구간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포지션을 봤을 때 서로 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유지해 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이냐 하단이냐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죠. 위쪽 방향이 좋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붙어서 3050 쪽을 붙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레인지가 낮아진다. 이 범위가 좁혀져서 변동성이 축소됩니다. 3030을 목표로 하고 대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제 2% 이상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많이 가봐야 2900, 7, 80이고 아래쪽으로 먼저 가게 되면 2900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고 2900 한 2, 30 정도 구간에 이 코스피 200 지수로 385 전후되는 구간 쪽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11월 만기일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후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좋은 수급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코스피 주식 일부 매수 들어왔고 뭐 대신 이제 차익거래 쪽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영향력이 있으니까 일부 들어왔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주식은 다시 한번 매수. 코스닥은 뭐 1일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고 팔고 반복하는데 매수 금액은 서서히 쌓여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여전히 양호하고 그리고 선물은 이제 뭐 장중에는 거의 뭐 5천 계약 정도를 매수했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이 선물 같은 경우를 매도를 쌓지 않고 매수 전환시켰다라는 것, 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만 오늘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다. 즉 개인 투자자만 선물 매도 하방향으로 베팅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개인 투자자가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보죠. 선물 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지 지수가 하락해야지 수익을 보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하방향에 베팅을 했고 외국인은 상방향에 베팅을 했다. 기관은 하방향 베팅했던 것을 장중에 아래로 눌러놨던 것을 마감에 다 청산하고 상방향으로 전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2월까지 개인 투자분들 심리가 어떻다? 하방향 쪽으로 쏠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옵션 포지션은 추후에 뭐 구축되는 걸 보면 되는데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살짝 해지 정도를 걸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정도 걸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상하방이 조금씩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저점을 살짝 이탈하고 회복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눈치 보다가 반등이 나오느냐 이거는 다음 주 중반 정도면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차례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탈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2900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오히려 저점에 대한 인식을 나오면서 이제 일부 손절 물량 감소하고 오히려 빠르게 올라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2950을 회복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2900을 흔들기를 하고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2950을 흔들기 하고 올라오는 거냐 정도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은 이제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온 것이고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2950 위쪽으로 올라와 줘야 되고 2950은 이건 최소한의 것이고 웬만하면은 3050까지는 넘어가 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다. 3050 아래는 여전히 뭐 계속 뭐 약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50 회복될 때까지는 코스피는 약세 구간이구나. 조금 올라가도 약세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2950 넘어가면은 약세 구간을 탈피할 가능성을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3050 회복될 때까지는 약세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온다 받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어떻다? 걱정할 게 없다. 코스닥은 오늘 이 980 구간을 건드리긴 했는데 바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전환,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1020포인트랑 이 구간 정도에서는 계속 이제 요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02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중장기 이평선들도 다 넘어가서 위쪽에 저항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전고점만 넘어가면 또다시 52주 신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다. 대신 바로 위에 있는 요 1000포인트, 1020포인트 사이에 있는 이 이평선들과 뭐 가격 저항과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기만 넘어가면 된다. 근데 코스닥은 어떻다? 수급이 양호하다. 코스피는 수급이 돌아설 필요가 있는 거고 코스닥은 수급이 양호한 것이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도 더 강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그리고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들도 은근슬쩍 움직임이 바뀌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수급이 변화하는 종목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포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지금은 유리합니다. 아니면 대형주도 코스닥 대형주 쪽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아직까지 수급이 뭐 제대로 돌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 다시 6만전자를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6만전자 때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6만전자가 다시 오느냐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이기 때문에 6만전자 때는 뭐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룹 총수의 활동, 이 잠행이 끝나고 활동이 나오고 투자에 대한 방안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 한번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확장이 한번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실적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실적 좋다고 앞으로 좋을 것이냐라고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살짝 주춤은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가 D램 부분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 매출은 0.3% 상승할 것이다라고 최초로 이제 비관적인 의견을 냈던 이 가격 하락에 대한 의견을 냈던 트랜스포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트랜스포스의 의견을 존중했던 모건 스탠리라면 지금 트랜스포스의 의견을 이제 와서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삼성, 뭐 현대차, SK, LG 이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그룹들이 모여서 지금 폐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에코프로랑 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살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한번 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바닥권에서도 움직일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려는 움직임 만들고 있죠. 거래량 쓱 올리면서.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은 올라가는데 성공하면 제일 좋고 윗꼬리를 달더라도 관심을 한번 받았다라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수급이 한번 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를 꽤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NC소프트 올해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되면서 여기에 또 대응까지 잘못했죠. 그래서 린저씨라고 불리는 이제 오래토록 NC소프트를 먹여 살렸던 이 고정 팬층들을 상당 부분 잃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해소하면서 리지W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성공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NC소프트 이 구간에 있을 종목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반등 나오는데 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플랫폼 쪽으로 해서 유니버스 쪽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메타버스와 연동되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NFT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을 진출한다라고 뭐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요즘 NFT에 엮이면은 기본적으로 급등을 한번 하죠.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이 75만 원 정도 구간 쪽은 올라오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보유하신 분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고생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칼럼에서 올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신 분들도 일부는 계셨을 텐데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합은 뭐 85만 원인데 요즘에 게임주들이 워낙 좋아서 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출시한다라고 해서 이거 기대감 있다 말씀드렸는데 50만원 돌파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을 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한 55만원 넘는지 보시고 55만원 넘으면 60만원 이렇게 5만원 단위로 보면 된다. 그 외에
뭐 게임빌, 위직 스튜디오 이런 쪽 누누이 말씀드린 게임빌 위직 이제는 이제 이격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올라가서 고점 형성하고 자꾸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꼬리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쉴 때 다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직 스튜디오도 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서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하루 횡보하면서 쉬더니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다. 대신 윗꼬리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 뭐 MP 같은 경우도 다 그룹 계열사로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제 게임, 메타버스, 뭐 NFT 뭐 이쪽을 다 엮어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컴투스 게임비의 그룹 쪽이 뭐 MP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펄어비스 뭐 여전히 뭐 도깨비 모멘텀 이거 소멸될 때까지는 도깨비가 뭐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꾸준히 회자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웹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드래곤플라이 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바닥에서 다 올라온다. 그리고 W 게임즈 같은 경우 뭐 DDI가 뭐 미국에 상장하고 그리고 카지노 쪽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게임 W 게임이나 이제 미투젠 이쪽 뭐 미투온 이 형제들 쪽 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게임주는 다 양호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 여기가 칼럼에도 소개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이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몇 안 되는 관심 가는 종목이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20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18만원 터치하는 거 다시 안 올 기회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뭐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LG노텍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샤프의 뭐 공장 셧다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지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애플양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것을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애플향에 또 치우칠 수 있는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향후에 메타버스 이 카메라 모듈 기술이 메타버스 쪽 그러니까 혼합 기술이죠. XR 기기 쪽으로도 진출하게 된다. 그런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메타버스 그리고 NFT 쪽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LG노텍도 계속 뭐 뒤쳐져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죠. 뭐 파트론이라던가 아니면은 MC넥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뭐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나무가 같은 종목도 이제 뒤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LG노텍이 끌어주고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자, 보시면 되고, 뭐, 이미지스 같은 경우, 뭐, 무상증자 통해서 이제 또, 오늘 권리락 있는 날이었는데, 좋은 모습 보이면서 상한가 들어갔고, 무상증자하니까 또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결제 관련주의 뭐, 대장주죠. 이 디즈니의 피지사로 단독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마감후에 무상증자 1대 0.5 무상증자 공시까지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종목이고 6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 6만원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이제 찾아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거래량도 터져서 요거 내일 정도나 해가지고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 사이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중장기로 보셔도 되는 모멘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일 이후에는 이제 당장 뭐 내일부터면 제일 좋겠지만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이 이제 약세 심리를 털어내고 반등 구간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끌고 갈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종목이 잠깐 고점에서 잠깐 물려도 그냥 들고 가면 계속 올라옵니다. 회복이 되는 구간이고 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미래에 성장성이 있고 아니면은 가치가 있는 가치주인데 과하게 밀려있는 이 공매도나 이런 수급적으로 밀려있는 종목이다. 오케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고 나 혼자만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라면은 지금은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뭐 1차 반등 나왔을 때 뭐 길게 끌고 가지 않고 1차 반등이라도 나오면은 정리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바닥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바닥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끌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 올라오느냐고 이제
네 종목만 못 올라가는 소외된 현상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종목들 일부는 좀 교체해서 한 3, 40%라도 트레이딩 쪽으로 전환을 하시면은 또 유리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결단을 내릴 시기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 다음 주 겨냥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을 저희도 압축해서 들어갈 것이니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다음 주 초에 있는 저희 15일 전후로 해서 공지사항 올라오니까 저희 쪽에 가입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